오랜만에 유튜브 선생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집회 이후에 우파 탄압이 참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 저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좌파들이 토착 발갱이들이 자기 길 가겠다 하면 뭐 우파도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강경 옥중투쟁 1250일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2017년 3월 10일 이 불법 탄핵 반드시 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제 그들 길을 가겠다고 이제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고 자기들하고 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죽여버리고 뭐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교총에서도 그래 얘기하셨대요. 뭐 지금 종교가 무슨 뭐 개인 기업의 무슨 통제하듯이 그때 구멍가게 통제하듯이 그렇게 통제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오늘 어느 신문에 났습니다. 8월 17일 연휴 연장하는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하고 협의 한 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뚝딱 떨어가지고 해버렸죠. 251만 장 소비 쿠폰 발행해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전부 여행 가라고 식당 경제 활성화해야 된다고 식당 가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50만 장 이상 극장 쿠폰이 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이? 50몇 명대에 있던 그 확진자가 13일날 106명, 그게 배로 늘었어요. 14일날, 그들은 14일날 200명 단위로 넘어갔잖아요. 15일날 279명입니까? 297명. 279명. 그들은 14일날 밤에 벌써 15일날 확진자 숫자가 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종교 교회에다가 이것을 완전히 몰아버리고 이 3일간에 도대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은 겁니까? 자기들이 실질적인 총책임자인 정은경 총괄 본부장이 벌써 5월달부터 또 수차에 걸쳐가지고 대유행 2차 팬데믹이 온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정은경 본부장 팔아물 때는 정은경 본부장 팔고 실질적인 최종적인 중요한 결정할 때는 빼버리고 박능우 장관이나 문체부 장관 책임을 지고 경질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말이죠. 한쪽에다가 광화문에 있는 태극기 애국 세력한테 특정 교회에다가 다 떠안기고 자 이제 교회 문제 8.15 집회했던 분들 15일 다 지나고 오늘이 이제 17일째잖아요. 누구한테 이제 핑계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이 2차 대유행 팬데믹은 13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은 2차 대유행 못 막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자인을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아니 총리라는 사람이 연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슬쩍 넘어가면 사과는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했으면은 총리가 책임을 져야 되죠. 2차 팬데믹에 대처를 못했다. 불이 나게 그날 말이지요. 광화문 집회 다 통제하지 않고 문 열어놓고 말이지. 지금 LG U+ 중심으로 광화문에 지나간 사람까지 전부 다 압박해가지고 어디 공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전화해가지고 말이죠. 괴롭히고 신상 정보 틀린 것도 국민으로서 화가 나는 일인데 협박식으로 검사받으라고. 아니 광화문 안 간 사람도 지금 검사받으라고 명단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권력 남용이죠. 광화문 근처에 안 간 사람들한테 협박해가지고 명단 주고 보건소에서 연락해서 검사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권력 남용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무슨 자격으로 광화문 집회에 안 간 사람에 대해서 왜 협박을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즘도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가십니다. 이 정권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합니까? 이렇게 반인륜적인 짓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히 기억을 합시다. 우리가 창당 3주년을 어제 12월 30일 날, 8월 30일 날 창당 3주년 행사를 현충원 참배로부터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북강경 대통령 내분 묘소를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감금되어 계신 서청대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저나 우리 지도부의 마음은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저항의 투쟁의 목소리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절제된 모습으로 심지어 오신 분들이 혹은 조금 기분 나쁠 정도로 거리두기를 하고 했습니다. 오늘 제보위원회부터 제가 사전 제보할 때 말씀드렸죠. 저만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잘못된 반헌법적, 반법률적, 반인권적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기는 아무튼 그들이 노리는 업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지난 8월 집회 한 달에 걸쳐서 혹은 2달에 걸쳐서 준비하고 3,000장 이상의 현수막을 걸고 30만 장 이상의 전단을 뿌리고 서명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음에도 지도부가 도심 끝에 집회 취소를 선언했고, 그 집회 취소의 선언은 대단히 의미가 여러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2기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창당 3주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오늘이 이제 창당 4년차 첫날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화당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우리 동지들한테도 항상 희망적인 말씀들을 드려야 된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 제가 창당
기념사 투쟁 선언문에 썼듯이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을 장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서울역 집회가 아니라 집회 시작하는 그날 광화문 집회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우파의 많은 시민단체, 우파의 많은 애국 동지들이 각 분야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당답게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이 우파 시민단체들의 애국 활동, 또 그들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의 투쟁에 대해서 지지를 했고, 저희들은 한 번도 그런 시민단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많은 분야에서 저항 세력이 일어나야 되고, 그 저항 세력이 언젠가는 노도와 같은 파도로 이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을 밀어버릴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화당은 각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활동을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독립성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투쟁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 입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지 하나, 저도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는 헌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정치 종교는 분리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맞다.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도 이 암흑의 시대에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면은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3년 동안 자생하고 자립, 대한민국당 때부터 우리 공화당을 거치면서 자생자립의 단계에서 이제 자강의 단계로 가는 우리 공화당의 모든 공헌, 우리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의 그 피와 땀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과는 당대표인 저로 인해서 일어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자강의 단계, 4년차 자강의 단계는 지금까지의 우리 공화당의 모습보다는 좀 더 변화된 또 혁신적인 자기 희생적인 당대표부터 지도부가 먼저 희생하는 그러한 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에서 서명들을 열면서 한 분 한 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석방 설명을 해주신 분들, 앞장서서 설명들을 운영해 주셨던 그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우리 공화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칭찬 못 들으면서도 시도당을 이끌면서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지금까지 해주신 1기부터 지금까지 시도당을 이끌어주신 우리 시도당의 지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7군데의 당협 조직위원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협 관련 최종 심사를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약 50명 정도의
1차 조직위원장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심사위원으로는 총괄은 사무총장, 정은호 사무총장이 하시고 인지연 최고위원, 김태수 최고위원, 한민호 전략기획본부장, 조직국장, 변혜령 법률부국장 이렇게 6분이서 1차 검증을 하고요. 2차에 당협 조직위원장은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한 50군데 정도 1차 조직위원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당 조직국에서 당 사무처에서 약속드린 대로 8월 말 당 조직국에서는 아무튼 이 최고위원회로 8월 말에 올려주셨어요. 최고위원회에서 좀 더 심사를 정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조직위원장의 역할은 당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이고, 그 당협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조직위원장의 추천은 우리가 지금 1차는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주로 되어 있고요. 또 신호당 위원장께서 추천하는 조직위원장분들, 또 중앙당에서 추천하는 조직위원장분들, 이 세 개의 유형으로 조직위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위원장께서는 임명이 되면은 조직운영위원회를 당협 운영위원회를 빨리 구성하시고 당조직 하부조직 구성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당협 조직은 정당의 권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5,000 책임당원 40만 일반당원을 포함해서 만든 것은 당의 큰 석가래를 놨다 보면은 당의 구성은 바로 세부 조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난번 목표를 정했다시피 통단위까지 작은 기초 시군은 면 단위까지, 읍면동 단위까지 책임자를 다 두고 광역시는 통단위까지 책임자를 다 두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울산 남구청장도 보궐선거 지역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번 주부터 정부 순회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1차 제가 총선위의 순회는 50명, 100명 단위 이렇게 간담을 했으면은 2차 순회는 당협별로 10명, 20명 단위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인재 발굴도 하고 또 보궐선거 대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부터 제2차 지방 순회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을 아껴주시는 애국 국민들과 또 우리 존경하는 동지들과의 만남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이 아무튼 그 차입금하고 비펀드를 지금 매달 갚아가니까 재정이 제로 됐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이 비펀드와 차입금 부분을 비펀드는 이달 올해 말까지 다 갚겠습니다. 차입금 부분은 약속드린 대로 3월 말까지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을 아껴주시는 그 정성들이 조금 더 이 2기 지도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창당 3년 이후에 자강의 단계에 우리 공화당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성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대표로서 당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총장으로부터 당 재정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투쟁 저항 정당의 모습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내실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에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공화당이 정통 보수파 정당의 가치와 또 그것을 원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선관위에 통과하기 힘들 것 같은데 국민의당, 국민의힘 아마 만들어 놓고 선관위에서 퇴짜 맞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경험 있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 아무튼 국민의힘은 좋죠. 근데 그 국민의힘은 진실과 정의라는 바탕 안에 있는 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는 힘이에요. 체제 밖의 세력들한테, 체제 침탈 세력들한테 굴종을 보이고 비겁함을 보이는 그러한 힘은 가짜의 힘이죠. 진정한 국민, 애국 국민, 구국의 국민을 극으로 몰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입니까? 미래통합당의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요즘 좌파들이 살맛이 났어요. 전부 한마디씩 다 합니다. 무슨 놈의 위원장 맡으면은 위원장대로 지멋대로 짓거리고 무슨 장관 하나 맡으면 무슨 유세하듯이 바꿔버리고 송영길이라는 자는 외통위원장 맡더니 하는 말이 도대체 유엔 군사령부에 족보가 없다. 무슨 뿔따구 같은 소리를 합니까?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정부라고 인정한 것을 송영길은 인정하기 싫은 거죠. 유엔군 사령부에 족보가 없다는 그런 막말을 해대는 그런 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송영길의 과거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도 남는 자입니다. 친종 친북, 그야말로 종북에 가까운 자입니다. 이인영은 남북교류협력법 바꿔가지고 뭐 한국 혹은 북한 혹은 제3국에서 북한에 투자를 받아서 북한이 무슨 투자할 돈이 있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한국의 자본을 북한에 넣겠다는 그런 얄팍한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무슨 개인 기업이 있고 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시장 경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북한 김정은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요 산업에 대해서 목을 재겠다는 것과 한국 기업들이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에 돈 못 주니까 가전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이 지금 운동권 출신들이 도대체 자기 세상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슨 의료진을 북한에다가 파견할 수 있는 긴급재난 뭐 플러스 북한 교류법을 합쳐가지고 무슨 의사들이 뭐 자기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면 않는 무슨 그러한 공공재입니까? 의사들한테 말이지. 압박해가지고 의사들의 그 희생 고통을 외면하고 밀어붙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아무리 언론 방송이 거짓을 얘기하고 편파 방송을 하더라도
미통당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통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자가 5.18 가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그래서 미통당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미통당의 지방자치 방역자치단체장이라는 놈들이 엉뚱한 소리나 해서 말이지. 선거철만 되면은 보수의 적자는 우리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미통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파쇼 정권이라고 얘기했죠. 파쇼 정권. 어떻게 파쇼 정권하고 싸우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거구라고 뭡니까? 파쇼 정권하고 싸우지 못하는 놈들이 잘못하는 놈들이지. 이러한 바보 겁쟁이 얼간이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 같이 정치인으로 정치하고 있다는 게 제가 한심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뭔가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말이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그래도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한 사람이라도 뭔가 국민의 삶에 또 안보의 튼튼함을 위해서 법안들 만들어내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다 넘어가고 말이지. 종교 탄압을 넘어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탄압하고 있는 이 정권에 말 한마디 못하고 무슨 국민의 힘을 얘기합니까? 쓰레기 잡탕 정말 보수 우파 애국 국민들이 버려야 될 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인 거예요. 제가 그들과 10년간 같이 국회에서 일을 했지만은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다 망했는데.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제대로 된 정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화당이 3년간을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외치고 문재인 독재 정권이라고,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이라고, 그들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들은 분명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시장경제 무너뜨리고 역사를 빨갱이 역사로 바꿀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싸울 때도 입 쳐닫고 앉아가지고 표만 달라고 구걸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좌파 이중대 역할만 하고 한마디 얘기하지 못하고 어느 보수 우파 국민들이 김종인이한테 그 영감 보고 5.18에 가서 무릎 꿇고 울으라 그랬어요. 어디 보수 우파 국민들이 대구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하라 그랬습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 말이야. 이 시대에 같이 정치를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